오늘 하루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잠시 멈칫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언제 불행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를 놓친 순간, 쏟아버린 커피 한 잔, SNS에서 본 친구의 여행 사진처럼 기억 속에 불쑥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행복은 흩어지듯 사라지고, 불행은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깊은 맥락이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결핍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로 정의했습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만족보다는 부족함에 더 주목하게 되어 있고, 삶의 방향 또한 그 결핍을 채우려는 움직임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만족은 순간적이고, 고통은 더 오래, 더 깊게 남는 법입니다. 심리학 또한 이 관찰을 뒷받침합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긍정적인 자극보다 부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위협적인 상황, 위험한 기억을 강하게 각인해야 다음엔 피할 수 있으니까요. 즉, 불행에 민감한 건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략이 현대인의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오래도록 남아있는 불쾌한 기억, 집요하게 되새기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하루 전체를 뒤덮고 행복했던 순간조차 무색하게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하루 종일 햇살 좋고 일도 무난하고 저녁엔 맛있는 식사를 했던 날조차 오전 출근길에 들은 짜증나는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의 감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또는 완벽한 여행을 기대하고 떠난 곳에서 숙소의 작은 불편함이나 기대 이하의 음식 때문에 전체 여행에 대한 기억이 흐려진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은 강렬하고 행복은 은은합니다. 고통은 또렷하게 얼굴을 드러내지만 행복은 조용히 다녀가는 손님처럼 문턱을 넘기도 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쯤 되면 묻게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쉽게 불행해지는가? 혹은 행복은 왜 이토록 잡히지 않는가? 여기서 철학이 말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태도이며 감각의 방향이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건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우리가 느끼는 불행의 많은 부분도 사실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 해석, 의미 부여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고통은 객관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란 지금 이 순간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피어나는 감정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순간을 선물처럼 느꼈나요? 커피 향기, 바람, 노을, 누군가의 미요. 그 조각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철학자의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낸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당신의 가슴이 머무는 그곳에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거창해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믿습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야 하고 큰 성취를 이뤄야 하며 완벽한 하루가 주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행복은 반드시 커야 할 필요도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순간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고 소박한 일상 안에 스며 있는 행복의 조각들이 모여 인생이라는 퍼즐을 완성시킵니다. 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는 병을 앓고 난 뒤 침대에 누운 채로 창밖을 바라보며 햇빛이 스며드는 광경을 가장 값진 선물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침이 오고 다시 해가 뜨는 걸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선물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건강, 가족, 평범한 하루, 따뜻한 밥 한 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기적처럼 주어진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행복이 보이지 않는 건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 생각이 우리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지금도 감사할 만하지 않나? 라는 물음보다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비교와 결핍의 시선이 행복을 가려버리곤 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능동적인 존재의 표현이다. 기뻐하는 순간, 인간은 존재의 힘을 더해간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느냐에 따라 삶의 에너지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결국 현실도 달라지게 됩니다. 즉, 기쁨을 느끼는 능력은 곧 삶을 살아내는 능력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작고 소중한 조각들을 더 자주, 더 깊이 인식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빠를 때 우리는 작은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지하철 창문 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행복도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의 햇살,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고요한 저녁 공기, 누군가와의 눈인사 속에서도 분명히 행복의 조각은 존재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능력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길러야 하는 감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듯,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라도 바라보지 않으면 감동하지 않듯, 행복도 느끼려는 노력이 없이는 쉽게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을 강조합니다. 현재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이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깨어있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음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다음에 커피를 마실 때, 햇살이 창문을 통과해 들어올 때, 우연히 듣게 된 노래가 마음에 닿을 때, 이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이게 바로 행복의 조각이구나. 그 조각이 쌓이고 또 쌓이면 당신의 하루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퍼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불행을 향해 시선을 보냅니다. SNS 속 누군가의 여행 사진,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 화사한 미소, 완벽한 일상.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하루와 비교되기 시작하는 순간, 내 삶은 그보다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미없는 하루를 살고 있지? 왜 나는 저렇게 멋지게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치 불행의 퍼즐 조각을 스스로 하나씩 모으는 것처럼 내 마음속 풍경은 점점 어두워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불행의 조각들은 결국 나의 현실을 왜곡하고 내가 누리고 있던 작고 따뜻한 행복마저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행복도 불행도 선택 가능한 태도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가, 어디에 시선을 두는가에 따라 삶의 감정 지형도는 달라집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기쁨을 느낄 때 인간은 더 능동적인 존재가 된다. 그것은 생명력이 흐르는 방향이다. 그렇다면 기쁨을 선택하는 태도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존재의 힘을 키우는 능동적인 결정인 셈입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쁨의 조각을 발견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철학적인 실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에 반문하곤 하죠. 행복을 느끼고 싶어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기쁨이 보이질 않아요. 맞습니다. 누구나 그런 시기를 겪습니다. 삶은 때때로 너무 버겁고, 감정은 나약하고, 현실은 팍팍합니다. 그럴 땐 억지로 기뻐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해야 할 건 불행에 몰두하고 있는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어떤 감정에 머물러 있는지를 들여다보느니 불행은 종종 그 감정에 머무는 습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때로는 고통조차 습관이 되어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니까요. 이럴 때 철학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너는 지금 어떤 생각을 키우고 있는가? 너의 의식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철학의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이라 부르죠.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바라보는 실천. 그 관찰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불행에 머물 것인지, 혹은 작은 기쁨의 가능성으로 발을 옮겨볼 것인지. 당장 행복해질 수는 없더라도 행복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아침 햇살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익숙한 거리를 걷다가 문득 꽃을 발견하고, 커피 한 잔의 향을 천천히 느껴보는 것.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삶의 본질로 이끌어주는 작은 철학적 실천입니다. 행복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나 성취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각하고 선택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불행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 순간이 곧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의식이 깨어났다는 뜻이고 삶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를 보고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눈을 뜨는 아침, 따뜻한 이불 속 온기, 길가의 나무,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익숙한 커피잔의 온기, 그리고 반가운 인사 한마디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짜리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진짜로 손에 쥘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이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을 선물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행복을 느끼는 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명언과 책, 강연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디에도 없고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는가?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살아있고 숨 쉬며 생각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축복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자주 잊는 것이 현대인의 불행의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은 수많은 작은 지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몇 번이나 미소 지으셨나요? 몇 번이나 감사했고, 몇 번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셨나요? 지나간 날들에만 머물며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만 기대며 불안해하는 마음은 현재의 선물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철학이란 지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질문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태도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것, 일상이라는 이름의 반복된 하루를 또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의 이유라는 걸 철학은 천천히 일러줍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물을 받았나요? 누군가의 웃음, 따뜻한 말 한마디, 몸을 감싸는 바람, 손끝에 닿는 온기. 이 모든 것을 조금 더 느리게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철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삶은 늘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이 순간 너에게 선물을 건네고 있어. 잠깐만 멈춰서 받아볼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행복은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무엇이 될 것입니다.